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점유권 파트인데요. 이 점유권은 우리한테 그 물권법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작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점유는 동산 공시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필요한 민법적 지식을 테스트한다.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요. 뭐 기계 한 대 중개하고 젖소 한 마리 중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범위 속했지만 점유권 파트가 가장 쉽게 나와요. 가장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진 분야에서 나와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별표 3개 쳐서 두 군데 중에 하나 나와요.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가 별표 쳐서 체크해 드릴 건데 일단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점유권이. 원래 점유권은 우리 민법 192조부터 210조까지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18개 법조문을 두고 있는 파트인데 이 사법고시라든가 법무사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점유권이 소유권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점유권 출제가 떨어진다. 점유란 말 뜻이 뭐냐? 자, 점유권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어느 물건을 물건에 쓰는 용어구나. 물건이 아닌 데는 점유권 용어 안 쓰는 거예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어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면 그 지배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인정되는 물건이 점유권이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만은 우리가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 7가지 물건을 본권이라 부르죠. 본권. 어느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걸 본권이 있다 부르죠. 나머지 7가지 물건이에요. 근데 점유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는 현실적인 권리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나머지 본권이라 부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주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이 어느 아파트를 10년째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지 알 수 없어요. 어느 토지에 저당이나 물건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지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물건은 관념적이라 부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관념적 권리라 불러요. 관념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점유권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한다 해서 현실적인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또 점유권만은 우리가 물건을 분류할 때 본권 그래갖고요. 점유권, 본권. 이 점유권 따로 분류하잖아요. 나머지 7가지 물건 본권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수한 물건이다. 물건 중에 가장 특이한 거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따라 점유권은 제가 그랬죠. 도둑놈도 시계 훔쳐서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다면 그 훔친 시계에 비록 정당한 권리가 없더라도, 즉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 맞은 시계에 정당한 권리,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도둑놈 잡으면 다시 시계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 비록 도둑 맞은 시계에 정당한 권리, 소유권 같은 본권은 있으나 현재 시계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점유권은 어느 물건의 정당한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그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물건에 정당한 권리 뭐라 불렀다고요? 본권. 비록 본권은 없으나 아무 정당한 권리가 없으나 물건에 대해서, 하지만 본권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누구죠? 예를 들면 도둑놈. 도둑은 도둑질한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없지만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어느 물건에 정당한 권리, 본권은 있어요. 그러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죠. 누가 그러나요? 자, 물건을 유실한 사람, 잃어버린 물건이요. 유실물, 유실자. 도둑맞은 사람. 도둑맞은 사람은 도둑맞은 물건에 소유권이 있지만 현재 지배하지 못하게 점유권은 없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어느 물건에 본권도 있고 정당한 권리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점유권도 인정되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예요. 대부분의 물권자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내가 이 시계의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내가 차고 다니고 있으면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이 건물은 내 건물은 아니에요. 내가 2년간, 3년간 전세 얻은 건물이에요. 그럼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전세권이나 정당한 권리, 본권도 있고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요. 점유권도 있고. 그러니까 나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뭐 소유권자들, 뭐 전세권자들, 뭐 지상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토지 건물에 정당한 권리도 있고 그리고 쓰고 있다면 점유권도 있는 거죠. 자, 이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렇지만 어찌만 얘기를 할 때 점유권은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란 말이 뭐냐? 자, 요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요 얘기 지우고. 그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말이 뭐냐? 자, 요게 약간 헷갈리는 말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개념들도 기출문제 보면 가끔 자주 나왔다.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물건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 계속성. 이 계속성이 있어야 지배를 하는 거지, 어느 물건을 잠깐 가지고 있는 건 지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기출지문인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사람이, 다이아 반지랑 명품 시계를 차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 중에 투숙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호텔도 없고 마땅한 데가 없어 휴가철이라 그래서 허름한 모텔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휴가철에는 좀도둑이 들어와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니 기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 모텔은 책임지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해갖고요. 그 반지랑 시계를 풀러서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고 보관증 써서 그 금고에 넣는 거 봤어요. 그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자, 새벽녘이 되자 그 직원이 야, 이거 좋은 시계나 한번 차볼까? 그 시계도 차고 그 손님이 맡긴 그 다이아 반지도 끼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이아 반지랑 시계는 잠자고 있는 손님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현재 그 반지랑 시계를 차고 청소하는 직원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야. 누가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 잠자는 손님이 점유자라는 거예요. 잠깐 맡긴 물건을 그 직원이 차고 끼고 있는 것은 잠깐이잖아. 잠깐에 지를 못하는 거야. 잠자는 손님이 점유권이 있는 거지. 그 직원이 점유권자가 아니다.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잠깐 어려운 얘기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이에요. 타인의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즉각 쫓아가서 배척 가능성입니다. 배척 가능성. 이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하는 거예요. 점유권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안성에 3년 전에 조그만 전답을 한 500평을 사놨어요. 이렇게요. 3년 전에 사놔서 내 앞으로 등기 냈죠. 그럼 내가 소유권자죠. 그렇지만 사놨지만 3년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경작도 안 하고 그냥 노는 땅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무단으로 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공장을 설치했다는 걸 알았다면 즉각 쫓아가서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왜 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 쓰느냐. 빨리 철거하고 제거해달라 라고 요구할 그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 사람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땅은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발에 깔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거기 부당히 침해하면 알았다면 쫓아가서 즉각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내 앞으로 등기냈다면 그 토지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꼭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권도 있는 것이다.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 어느 물건의 관리 감독. 이 관리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점유권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 관계. 그러면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사용하는 사람이 점유권자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15회 때 기출지문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마을의 주민들이 제가 가르쳐준 요것만 잘 잡아놓으시면 돼. 자,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큰 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 이면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인리 통학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학생들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를 떼어보면 이 이면도로는 시유지예요. 시유지. 뭐 서울시, 소유자가 시유지예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비록 이 이면도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통행하고 했다면은 이 도로에 소유권 없지만 점유권은 있는 것이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 중요한 거예요. 사용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관리 감독은 만약에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 여기다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선 거놓고 주차비도 징수하는 것은 구청이고 누가 여기다 물건 싸놓으면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장마 때 파이면 즉각적으로 수선 수리하고 모든 관리 감독은 구청이 하고 있고 사용은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면 누가 점유자냐? 물론 소유자는 시유지가 서울시고요. 관리 감독하는 구청. 구청한테 점유권이 있는 것이지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지 사용한다 지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청이 바로 점유자다. 나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성, 물건의 계속성, 누가 침해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발에 깔고 있지 않더라도 즉각 쫓아가서 배척 가능성이 있는 거. 또 하나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점유권이 있다는 거. 이 세 단어를 계속성, 배척 가능성, 관리 감독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굉장히 생각보다 이 점유권 개념이 중요한 파트예요. 시험을 5번 보다 보면 한 번은 이걸 물어요.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자, 요거 하나 정리했어요. 또 하나는 과연 점유권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개념이 어려워요.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뭐냐. 자, 이제 판례가 하는 얘기한테 학설은 필요 없고요. 판례가 어느 물건에 점유권이 한 물건이 있다면 이 점유권자도 물권자예요. 물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침해하면 점유권자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배한다는 게 뭐냐? 점유권 인정되는 게 뭐냐? 사실상 지배만 가지고 점유권 인정되는 거냐? 판례는 플러스. 물론 어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지만 계속성, 배척 가능성, 관리 감독.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점유권이 되는 것이냐? 이거 플러스 그 점유한다는 점유자 마음속에 어떤 사람, 점유하는 물건에서 그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 인정되려면 판례는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면 점유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배가 뭐냐? 점유 설정 의사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판례는 소지 의사서를 택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응? 자, 판례는 모르는데 학설은 필요 없고요. 이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것은
어떤 명확하고 어떤 내 마음속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고 비구체적이지만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다라는 것은 어슴푸리하다랄까? 어슴푸리하지만 이 마음속에 어슴푸리한 거지만 이 점의 설정사도 없다면 점유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야죠. 참 어려운 지문인데 이 지문이 31회 때 지난 시험에서도 이 지문을 살짝 물었어요. 이 지문을. 여기 정답 여부를 결정했는데 31회 때도. 자, 봐보세요. 자, 일부러 천원 금을. 자, 보세요. 또 여기 큰 내과가 있어요. 자, 제가 캠핑을 갔어요. 텐트를 치고 캠핑 갈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야, 작년에 캠핑 가봤더니 사람들이 뭐 그물도 쳐놓고 어항 나서 민물고기 잡아서 그 매운탕 끓여 먹는 게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맛있어도 보이고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 캠핑 떠나면서 어항도 준비하고 그물도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저녁 무렵에 나가서 여기다 그물도 치고. 근데 일본 천원 그물이에요. 천원 그물이다. 근데 여기에 그물 쳐놓고 내일 아침 걷어와야지. 그리고 밤늦게 뭐 술 마시고 놀다가 오전 늦게 일어나서 12시면 갔더니 천원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놀러 온 사람들이 이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막 매운탕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뻐나 끓고 있어. 뻐나 끓고 있어요. 열딱지 안 나요? 열딱지 나요? 저기요, 뻐나불 끄시고 숟갈 내리시고.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천원 그물에 있는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끓여 먹는 것은 경우에 없는 짓이지 않느냐. 물고기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말 3번 해서 3번.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구나. 사람은 입으로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순진한 분들은 액면 그대로 믿죠. 물고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계속 같은 번호를 쓴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고기가 아깝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데 한 사람은요 계속 숟갈질하고 있어요. 당장 쫓아가서 이 번호를 발로 차버렸어. 엎어버렸어. 싸움 났어. 을이랑 홍씨가. 왜 남의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끓여 먹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도둑이야. 도둑. 이거 도둑질이야. 을이 뭐래요? 이 내과 있는 고기가 네 거야? 이 주인 있는 고기인가? 이 양어장 아니잖아요. 무슨 남의 고기라 그러냐? 주인 없는 고기지. 지금 말 잘못한 거예요. 홍씨는 내가 내과가 천원 그물에 소유권은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쳤다는 것은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나의 지배에 든다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천원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비록 소유권 없지만 홍씨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꺼내가면 남의 점유권 침해한 거기 때문에 쫓아가서 점유권에 의해서 이 방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원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물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막 쏘나게 쏟아져 갖고요. 그물도 못 치고 텐트에 빠져났는데 그물이 떠내려간 거야. 떠내려간 그물이 우연찮게 걸린 거예요. 하루에 우연찮게 걸렸어요. 내 그물이 떠내려가다 걸린 거야. 장마 때. 근데 이 떠내려가다 걸린 그물에 돼지도 한 마리 와서 꿀꿀대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표류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고기도 많이 잡혔어요. 근데 금방 비는 그쳤는데 그 다음에 그쳤는데 놀러 온 캠핑 온 사람들이 뭐 돼지를 건져다가 뭐 진흙을 발라야 된다. 아니다. 일단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다. 된장을 풀어라. 아니다. 삼겹살을 해 먹어야 된다. 난리가 났어. 홍씨가 그랬어요. 이거 내 그물인데 여기 걸린 이 표류물들은 돼지건 뭐건 진흙을 바르든 된장을 바르든 그건 내가 결정한다. 걸린 나한테 있는 거야. 아니야. 아무나 먼저 꺼내가면 되는 것이지. 왜 너한테 권리가 있느냐. 싸움 났어요. 자, 홍씨는 떠나가다 걸린 그물에 자기 그물이에요. 우연히 걸린 이 물건들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점유권 없어요. 보세요.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일부러 천원금에 걸린 고기에는 나 점유권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그물이지만 우연히 떠내려가다 걸린 고기에는 나 점유권 없다. 이게 없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자, 이것도 17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내 집이 있는데 대문에 우편함을 안 만들어 놨더니 여름철에 편지가 막 비에 젖고 막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편함을 하나 만들어 달아놨어요. 근데 우편함 달아놓은 거예요. 깨끗이 만들어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우편함에는 물론 여기 이제 많은 우편물이 투입이 됐겠죠. 근데 옆집 사람이 어느 날 별로 사이도 안 좋아. 서로 말도 안 해지네요. 원래 잘난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 왜요? 겸손하지 않잖아.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뭐 인사할 일 있나? 잘난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사람들이랑 잘 이렇게 좀 친화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야. 근데 남한테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하는 게 뭐 자존심입니까? 그렇지, 어른들이. 근데 별로 사이도 안 좋아. 몇 년 살았는데도. 어느 날 홍 씨가 외출에 딱 들어오는데, 김 씨가 나 우편함을 임의로 막 뒤적거리고 있는 거야. 막 이걸 열고요. 스톱 그랬어. 내가 잠깐 스톱.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씨가 그래요. 아니 분명히 우편물이 배달이 됐다는데 파치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올 우편물이 잘못해서 당신네 우편에 들어가는지 좀 확인해보고 있대요. 아니 확인하건 뭐건 내 허락 없이는 뒤지지 말아라. 그러더니 뭐 꺼내서 한 2개 들고 있어요. 내려놓으라. 다시 집어넣으라 했어요. 아니 나에게 배달된 우편물인데 내가 우편함을 뒤진 것은 뭘 경우에 없는 짓을 했지만 내 우편물을 왜 다시 집어넣냐. 그러면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내 우편에 만들어온 우편에 투입된 것은 나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 없지만 뭐는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야. 내 우편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투입된 우편물은 내 집에 든다 어떤 의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허락 없이는 임의로 꺼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유 설정의사예요. 그런데 여긴 점유권 있는 거예요.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잘못 들어왔더라도 홍 씨한테 점유권 우편물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유 설정 의사예요. 그런데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바람이 불어왔고 돌풍이 불어서 우리 마당에 다 떨어졌어요. 마당에. 바람이 불어서 마당에 막 떨어진 거야. 그럼 내 마당 안에 들어왔지만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 마당에 떨어진 우편물에는 홍 씨가 점유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없잖아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 일부러 천원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내 점유권 인정되지만 소유권 없지만 내 그물이지만 우연히 떠내려가다 걸린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점유권이 없다.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우리 우편함에 투입됐다면 그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는 내가 점유권 주장할 수 있지만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 마당에 떨어졌더라도 나는 우리 마당에 떨어진 우편물에 점유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차이가 바로 점유 설정 의사예요. 이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될 사례를 이 점유권이 개념 잡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은데 가끔 물어요. 단다시 문제를. 자, 이 얘기를 봐주시고 그런데 용어 볼 거예요. 용어. 자, 용어 뭐냐면 이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있어요. 점유의 관념화. 우리 교재를 따지면 어디 있냐면 페이지 204쪽에 있네요. 자, 용어들을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점유권 공부하면서 많이 쓸 용어들이다. 자,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관념화. 자, 그랬죠? 관념화라는 것은 관념,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주지 않는 게 관념화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면 현실적이다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해주지 않냐. 원래 점유권은 눈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파악해주는 게 점유권이잖아요.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점유권을 파악해주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먼저 우리 민법. 점유 관념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첫째. 아주 자주 쓸 용어죠. 195조에 보면 법조문이 있네요. 점유
보조자라는 게 점유 보조자 현상. 점유 보조자. 자, 우리 교재로 따지면 페이지 205쪽인데, 자, 페이지 205페이지에 제가 이 법조문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페이지 205쪽 봐보세요. 제 195조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이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이 지시 내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면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점유할 때는 그 물건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없고 지시 내리는 이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이 타인을 뭐라 부르냐? 점유주라 불러. 점유주. 법률용어로 지시 내리는 사람이야. 점유주라 부른다. 점유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지시받아 물건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점원 같은 사람, 점원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또는 집주인의 지시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뭐 도우미 아주머니라든가, 또 점유주, 물건의 점유주의 지시받아 물건 점유는 자가용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이 지시받아 물건 지배하는 점원, 직원, 자가용 운전기사, 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들을 법률용어로 점유 보조자라 부르죠. 점유 보조자. 지시 내리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릅니다? 점유주. 지시받아 집주인, 점포주인, 자가용주인의 지시받아 물건 지배하는 사람들 점유 보조자라 불러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GS25C라는 편의점 3개를 운영해, 제가. 그래서 각 지점, 그 3개마다 다 직원 뽑아서 직원이 물품 관리하고 물건 떨어지면 본사에 주문하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그 직원이 알아서 파트타임으로 알바생 뽑아서 시급 주고 다 관리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결산 보고 돈만 내가 챙겨 일으켜. 그러면 그 편의점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배하고 알바생도 뽑고 물품도 관리하고 물건 또 주문하는 건 다 누구야? 점원 직원이 하는 거야. 하지만 점원 직원은 이 물건을 지배하더라도 이 물건을 독립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시를 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GS25C에는 점원 직원이 물건을 관리 감독하고 지배하더라도 얘들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점포주인한테 점유권이 이 점포주인, 지시내 점유주, 이 사람한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 GS25C에 있는 점원 직원들은 그 물건 판매하고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없고, 그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점포주인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점유 보조자 현상. 이 지시 내리는 점유주, 점포주인, 집주인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자가용 운전기사, 점원 직원은 이 자가용을 이 사람이 운전하고 다 차 닦고 뭐 고장나면 고치고 뭐 기름 넣고 다 하지만 이 사람들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 인정하지 않고 점유주에게 집주인, 점포주인, 그렇죠? 자가용 주인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현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이 안 되는 현상. 이거 우리 뭐라 부릅니다? 점유 보조자라 불러요.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지시 내리는 점유주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195조. 그런 다음에 자, 그 얘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4조라는 게 있어요. 자, 194조에 보면 페이지 204쪽에 있죠. 이 간접점이라는 게 간접점이요. 간접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간접점 현상. 자, 194조에 있는데 페이지 204쪽이에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 204쪽에 보면 법조문이 있죠. 이제 법조문
읽어드릴게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게 다 뭐냐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전세권자 전세도 쓰고 있어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내 건물 아직 임대계약 맺고 내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자가 뭐냐면 내가 전당포 아저씨예요. 이 전당포에 시계 맡긴 시계를 질물이라 부르고 돈 빌려준 전당포 아저씨 질권자라 불러. 질권자. 그러면 돈 갚을 때까지 그 전당 맡긴 시계는 전당포 아저씨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죠. 또는 임치라는 것은 남한테 물건 맡긴 거예요. 창고에 보관시킨 거예요. 그 창고에 보관시키는 것을 임치계약이라 불러요. 그럼 창고업자는요. 물론 돈 받고 큰 창고 운영하는데 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은 저 임치인이 창고 보관업자가 창고 주인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로 기타 점유 매개 관계로 그 점유 매개 관계란 말에 몇 줄 오세요.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하나 바로 예를 들게요. 그 타인 여기서 또 타인이란 말이 나와요. 타인. 이 타인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 불러요. 간접 점유자. 자,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점유자 두 명이 되는 거, 두 명이.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주택이에요. 집주인이 갑이에요. 갑. 집주인이란 말, 소유자죠. 이거 쓸게요. 갑인데 을과 임대계약을 맺고 또는 전세계약을 맺고 2년간, 3년간, 4년간 임대 주고 전세 줬어요. 그래서 현재 이 주택은 을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을은 저 임차인이 볼게요. 임차인. 세입자로 볼게요. 세입자. 세입자. 이런 말 법용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는 집주인은 임대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임대인. 그러면 이 주택은 계약 기간 동안 현재 누가 쓰고 있어요? 세입자 을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 을은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세 목적물, 임차 목적물의 을은 직접 점유자라 부르는 거야.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언젠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계약이 끝나면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죠. 돌려받을 이 임대인은 이 목적물을 현재 쓰지 않아도 이 임대인은 임대준 주택의 전세준 주택의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를 불러요. 그러면 임대준 관계, 전세준 관계, 지상권 설정해서 남의 땅을 빌렸어요. 또 돈 빌리고 전당포 아저씨한테 시계 하나 풀어놓고 왔어요. 그럼 전당포 아저씨는 돈 갚을 때까지 그 시계를 직접 점유하는 거야. 언젠가 돈만 갚으면 돌려받을 그 시계 풀어놓고 돈 빌려온 사람이야. 걔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야. 전당포에 맡겨놓은 시계. 그럼 점유자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간접 점유자고 여긴 직접 점유자로 불러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현재 이 물건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도 점유권 인정되잖아요. 이게 관념 현상이에요. 관념화라는 것은 어느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느 물건을 지배하지도 않는데 점유권 인정된 현상을 우리가 점유 관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점유주, 점포주인, 간접 점유자, 점유권 인정하잖아요. 둘 다 점유자예요. 이때 이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 관계, 임대 관계, 전세 관계예요. 이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 얘네 둘의 관계로. 이 점유 매개 관계 뭐냐? 쉬운 얘기를 하면 언젠가 간접이 직접한테 뭐가 있느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을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점유 매개 관계 뭐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 이것이 인정되면 점유 매개 관계 인정되어서 간접 점유권이 있다 그러는 거야. 언제 임대계 끝나면, 언제 전세 기한이 끝나면, 언젠가 돈만 갚으면, 언젠가 창고업체 쫓아가서 창고 보관 기간만 끝나면 내 물건 돌려달라. 간접이 직접한테
언젠가 목적 반환 청구권,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것이 인정된다면 현재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지배하지 않아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말이 복잡한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있다면.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고요. 세입자, 임차인들은 임차 목적물의 직접 점유자. 언제가 임대가 끝나면 돌려받을 집주인들은 현재 그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다. 점유자 두 명이에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우리 법률 뭐라 부른다? 점유 매개 관계라 부른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뭐냐? 언젠가 간접의 집주인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면 간접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자, 추정력 이런 얘기들은 뭐 크게 볼 건 아닌데, 자, 그래도 하나 볼 거예요.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 우리 교재 205쪽, 206쪽에 있어요. 자, 205쪽, 206쪽 보면 여기까지 한번 보면 돼요. 기초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 자, 추정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추정력이란 말이 뭐냐? 일단은 그렇게 본다. 뭐를 일단 그렇게 봐주겠다. 이 추정력 있는 사람은 추정력 인정되는 사람한테는 이 분쟁이 벌어지면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분쟁이 벌어지면 추정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입증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추정력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재판이 벌어지면 재판장 가서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판사가 추정력 있는 사람 보고 저기요 입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입증은 누가 하는 건데? 모든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해내야 돼요. 상대방 입증 책임을 진다. 추정력 있는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 입증한다는 얘기는 이 민사 재판은 분쟁보다 법원에 갔다 싶다. 그 입증 책임진 사람이 입증이라는 것은 판사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야. 근데 입증 책임진 사람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입증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추정력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배워요. 자, 우리가 점유 추정력에서 예를 들면 다른 얘기는 아직은 뭐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공연한 점유, 평온한 점유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볼게요. 추정력 인정되는 거, 점유자에겐 추정력 인정된다. 거의 하나만 예를 들게요. 자, 페이지 요 얘기 갖고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우리 교재 206쪽에 보면요. 민법 200조가 나와요. 200조. 추정력이란 말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법 좀 봐보세요. 제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권리의 적법의 추정. 이걸 뭐라 부르냐? 점유자들은 어떤 물건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들은 그 점유하는 물건에 어떤 물건에 뭐가 있냐 보세요. 점유자들은 점유하는 물건에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들한테는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력이라는 걸 인정한다. 추정력. 점유의 적법 추정력.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력을 인정해줘.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점유자들은 점유하는 물건을 적법한 권리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도둑놈이 사실은 6개월 전에 부잣집 들어갔고요. 고급 시계를 훔쳤어요. 명품 시계예요. 명품 시계를 절도 훔쳤어요. 훔친 시계야. 그거 끼고 다녀.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르는 뭐 친구 통해서 뭐 여러 명이 뭐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시계 도둑만 사람 맨날 골프만 치고요. 응? 라운딩 할 때 자꾸 남의 도둑은 손목만 쳐다봐. 손목만. 스윙하면 눈이 따라갔다. 다시 눈이 따라와요. 또 따라갔다. 따라와요. 그러더니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품 시계는 넘버가 있어. 넘버가. 응? 아니 그거 참
드문 모델인데 그 넘버가 이 도둑 맞은 사람이에요. 뭐 NC 뭐 20074 아니냐 혹시 맞다고. 시계 풀러 인간아. 너 도둑이지? 나 도둑 6개월 전에 밤중에 도둑 맞은 시계야. 시계 풀러. 야, 나 도둑놈 아니야. 시계 못 풀러. 쌈 났어요. 그러면 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붙었는데 판사가 그 도둑놈 재판이 붙었어요. 도둑놈 보고 야, 너는 전가가 야 절도 전가 오범이다. 야, 1억이 넘는 시계를 네가 무슨 돈 있다 산 거야. 너 이 시계 네가 구매했다는 거, 매수했다는 거, 너 입증해봐. 증거 대봐.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판사 없어요. 도둑놈도 훔친 시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차고 있다면 그 시계에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 붙으면 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모든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도둑 맞은 사람이, 시계 찾아갈 사람이 이 시계는 제 시계인데 도둑 맞은 시계입니다. 제 시계라는 증거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입증해야지만이 이 시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물건의 점유자들은 일단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는 상대방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증거를 대야 돼. 지금 원소유자 찾아가려면요. 입증 못 해내면 치는 거예요. 이 시계 못 찾아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어.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다는 이만 갖고도 추정력이 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라 보면 이 점유의 추정력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오로지 동산에 한한다. 동산에서만 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추정력은 어디에만 있다?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하는 부동산에 적법한 권리가 있을 것이야. 추정할 수 없다. 오로지 동산에만 총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추정력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어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이거 500평짜리 토지예요. 부동산이지 물론 토지니까.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 나 있어. 그런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점유하면서 지금 뭐 17년째, 18년째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토지를 17년, 18년간 점유하고 경작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용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고. 이 점유자예요, 점유자. 이 토지의 점유자예요. 등기 떼어보면 갑의 명이 돼 있고. 근데 갑은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갑의 후손이 나타났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 후손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명이 돼 있는 땅이다. 땅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L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네 아버지 명이 돼 있을지 몰라도 네 아버지한테 내가 17년, 18년 전에 매수해서 내 등기만 안 냈지. 계속 점유하는 사람이야. 나 소유권이 있어. 쌈이 났어요. 판사, 누구 보고 입증하래요? 점유자 A가 입증해야 돼. 부동산 등기에 기재된 사람과 등기부의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과 어느 부동산에 점유자 쌈이 나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판사님, 저는 이 점유할 정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등기 내지 않았지만 이 계약서 보세요. 17년에 쓴 계약서. 그리고 제 잔금 찾던 영수증 보세요. 제 등기만 안 냈을 뿐입니다. 여기 그때 매매할 때 받았던 등기필증 보세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지. 저기요, 후손 씨 입증하세요. 당일당일 입증하세요. 얘가 입증하지 않아요. 왜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 등기부에 이름 난 사람이 더 강한 거야. 여기까지 점유자 추정력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등기부 소유자가 따로 있고 점유자가 따로 있는데 분쟁이 붙었다면 등기부상 명의자는 가만히 입만 달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토지의 점유자가
내가 명의는 내 명의는 안 돼 있지만 내가 진정한 소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지는 거야. 땅을 돌려줘라. 동사는 반대잖아 지금.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이 그 부동산 점유자보다 더 강한 거구나. 그러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점유자에게 정당한 소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 경우까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등기부 명의자가 입증해야지 땅 찾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등기 권리 추정력이 저 추정도 강한 거예요. 이때는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를 반환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어디에만 있다? 동산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과 어느 부동산 점유자가 있을 때는 점유의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정당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를 돌려준다. 부동산까지 점유 추정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동산에 한한다. 여기까지 딱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기초할 때 하지 않는 것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핵심 요약 강의 앞으로 수도 없이 7개월간 8개월간 저랑 수도 없이 반복할 것들은 뒤로 밀어놓는 거야. 다만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들어놨을 때 시간 관계상 잘 못 봐주는 것들, 그런 기초적인 것들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잘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은 앞으로 수도 없이 반복할 것들은 빼놓고 하는 거예요. 눈만 맞추면 할 거니까 나머지는. 하지만 지금 기초 강의 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들은 못한다. 시간 관계상. 잘 봐주셔야 돼. 자, 점유권은 이 정도만 봐줄 줄 알면 돼요. 개념. 어렵죠, 점유권이.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